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2차 전지 로봇 다음 6월 이 기업이 가장 크게 올라갈 겁니다. 2차 전지 로봇 다음 어떤 종목이 가장 크게 올라갈지 오늘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74,900명이고 8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전기차, 그 다음에 로봇, 그 다음에 자율주행, 저희가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 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이 자료집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로봇, 자율주행, UAM,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모두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꼭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영상들 많이 찍어드리니까 영상 시청하시고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저희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차 전지 로봇 다음 6월 이 기업이 가장 크게 올라갈 겁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이슈가 나왔죠. 바로 마이크론을 제재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반도체 기업 첫 직접 타격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기업 하나를 노리고 야 너네 제재 걸게라고 한 거는 거의 처음이었다라는 거죠. 중국 당국이 세계 3위이자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 제품에서 사이버 보안 위험이 발견됐다며 구매 금지 방침을 내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 사이버 보안 위험이 뭔가 특정 지어 가지고 이게 위험하다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상대적으로 위험해 보이는데라는 좀 애매모호한 그냥 어물쩍 넘어간 위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중 반도체 전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자국의 거대한 시장을 무기 삼아 미국의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 너네 우리 없이 얼마나 잘 크나 보자. 야 우리한테 팔지 마. 너네 매출 타격 클걸?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무기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이크론이 중국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될 경우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총 매출의 한 11%가 빠진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조 내고 있었으면 9조가 되는 거고 9조 내고 있었으면 8조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말도 안 되게 사실상 매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일단은 미국이 지난해 10월에 중국 기업의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을 금지하고 36개 중국 기업 수출 통제 명단을 공개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이 먼저 제재를 가해서 중국도 참다 참다 이건 아니지라고 하면서 이번에 마이크론 제재를 한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왜 굳이 마이크론이냐? 그러니까 미국도 뭐 어떤 한 기업을 노리고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중국은 굳이 마이크론을 제재를 했다라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자면은 살짝 속이 좁은 것도 있어요. 왜? 이것 때문입니다. 마이크론을 제재한 이유고요. 마이크론이 중국의 첫 희생양이 된 이유는 6년 전 그 일 때문이다. 그 일이 뭐냐? 마이크론이 6년 전, 2017년입니다. 중국의 디램 기업인 푸젠 진화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던 것이 중국의 심기를 건드렸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게 뭔 소리냐? 푸젠 진화는 중국 반도체 기업 육성 프로젝트인 중국 제조 2025의 핵심 기업 중 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스타트업 중에서 야 우리가 진짜 푸젠 진화를 열심히 키워서 한번 중국이 전 세계 반도체를 먹을 수 있게끔 지원해주자. 한번 키워보자. 했던 어떤 유망주 슈퍼스타 그게 푸젠 진화였죠. 근데 마이크론은 대만 반도체 기업이 마이크론 기술을 빼돌려 푸젠 진화에 넘겼다고 주장하면서 미국 법원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야, 얘네가 우리 기술 빼갔어. 양심 없는 거 아니야? 이거는 명백히 불법이다라고 하면서 미국 법원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사실상 미국 기업이 중국 기업을
미국 법원에 소송을 걸었으면 당연히 미국에 좀 유리하겠죠. 그래서 미 법무부는 푸젠지나 관계자들을 기소를 했고요. 이 후폭풍을 못 이기고 결국엔 폐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막 키우려는 정말 이 반도체 스타를 키우려고 했는데 그 스타를 누가? 네, 마이크론이 짓밟아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마이크론한테 맺힌 뭔가 뒤끝 같은 게 심했다라는 거예요. 언젠간 복수한다, 복수한다, 복수한다 했는데 그 복수가 몇 년 만에, 6년 만에 이번에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마이크론 이 제재로서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크론 좀 이 중점적으로 해서 제재가 들어간 게 아닌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제재를 가하다 보니까 뭐라고 했냐?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죠. 보복하겠다. 미국 백악관이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 근거 없다. 이거 솔직히 그냥 한 거 아니냐? 그냥 우리 마음에 안 들어서 한 거잖아. 우리도 함께 맞서겠다라고 보복을 언급을 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중국의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에 대한 제재가 근거 없는 것이라고 일축하고 중국에 맞서겠다는 뜻을 공개를 했습니다. 중국의 조치는 경제적 강압에 맞선 G7이 취한 강력한 입장을 약화하려는 시도다. 아니, 이 강력한 입장이 뭔데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이번에 G7 정상회의에서 폐막 하루 전날 중국에 대한 전방위 견제 내용을 담은 별도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G7 국가들은 모여서 중국 왕따 하자. 중국 좀 나쁘잖아. 인성도 안 좋고 얘네 지금 뭐 어린이들 괴롭히고 이러는데 이 중국 내가 봤을 때는 좀 왕따 시킬 필요가 있어. 왕따 하자라고 하는 거에 모두 이 성명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 불만이 많았는데 야, 너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한테 보복하는 거 아니냐? 라고 지금 미국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등 서방의 중국 반도체 시장 옥죄기에 불만을 표명하던 중국이 G7 성명에 맞춰 미국이 대표적인 기업을 제재를 했다. 그게 마이크론이었다. 근데 그냥 대표적인 게 아니라 우리한테 피해를 줬었던 과거에 푸젠지나를 망하게 만들었던 마이크론을 제재했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이제 미국도 지금 보복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근데 중요한 게 뭐다? 이 보복을 한다라는 말에 또 누가? 중국이 우리도 보복한다. 중국이 제재를 가했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보복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중국이 제재를 가한 거에 미국이 보복을 하겠다고 한 거에 내가 보복을 하겠다라고 중국이 한 번 더 보복에 보복에 보복을 한 거죠. 중국 외교부가 마이크론 제재 보복에 미국 의회가 얘기한 거를 이제 보복하겠다 얘기한 겁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제재를 두고 미국 의회에서 보복의 소리가 나오자 그 보복에 대한 대응을 하겠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제재를 했는데 그 제재에 보복을 하겠다. 그 제재에 대한 보복에 보복을 하겠다라고 예고를 한 거죠. 이러한 차별적이고 불공평한 처사는 중국과 미국의 정상적인 경제 무역 거래와 시장 규칙 등 심각하게 훼손을 할 것이다. 아니,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는 걸 왜 자꾸 제재를 하냐? 그럼 나도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이 경제가 많이 안 좋아지고 시장 경제가 무너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중국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중국 기업과 기관의 합법적인 권익을 결연히 수호할 것. 너네가 우리 만약에 권한을 계속 제재하고 뺀다면 우리도 그거에 대해서 수호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도 이 방어를 할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보복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간의 제재로 미중 갈등이 상당히 악화가 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태가 매우 안 좋죠. 점차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게 현재 미중 갈등입니다.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 지난해 10월에 먼저 미국이 제재를 가했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중국이 마이크론 제재를 가했고요. 이 마이크론 제재를 가하면서 미국이 G7에서 한 번 더 이제 이 공동 성명으로 왕따를 시켰고요. 그리고 보복을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죠. 그래서 마이크론 제재에 관한 거에 대한 보복에 대한 언급을
다시 보복하겠다라고 중국이 언급을 했습니다. 자, 거의 개싸움을 하고 있는 게 지금의 상태가 아닌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상 이렇게 1대1로 싸우는데 미국은 지금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G7이라는. 그러면은 중국이 혼자 싸우기에는 좀 벅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중국도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러시아죠. 그래서 중국 러시아 협력을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러시아가 지면 다음 타깃은 그러니까 G7이 러시아 다음은 중국이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어차피 지금 너 아니면 내가 타겟인데 우리 힘 좀 모으자 해서 중러가 손을 잡았습니다. 일본에서 열린 주요 G7 정상회의에서 주요 타깃이 된 중국과 러시아, 서방에 맞서서 공조 체제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협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는 중국 상하이를 방문해 중러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와 교역을 확대해 왔고, 이는 우리의 중요한 친구, 중국에 적용되는 말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관시죠. 관시가 러시아와 가장 중요해졌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G7에서 가장 타격을 입고 있는 중국, 러시아 둘이서 손을 잡아서 한번 대응해 보자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 협력은 강한 보건력과 잠재력이 있으며 어떤 제3자에 의해서도 방해받거나 위협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G7에 대항해서 G7이 아무리 압박하고 아무리 강력하게 탄압을 해도 우리는 이겨낸다. 우리는 승리한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구나. 서로 힘을 모으고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친구가 생겼죠. 그러니까 용기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용기가 생기죠. 그래서 중국이 뭘 했냐면은 이번에 이 G7 회의가 있을 때 무력 시위를 했습니다. 무력 시위가 뭡니까? 내 옆에서 총 쏘고 미사일 쏘고 군사훈련하고 이게 무력 시위죠. 중국 해군이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쯤에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실전 훈련을 진행을 했습니다. 동부 전구 해군 모 상륙함 부대에 소속된 타이싱 사남, 우이 사남, 다베 사남 등이 편대를 이뤄 동중국해 모 해역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포 사격과 해상 구명, 상륙 작전이 포함됐으며 함정 평대의 작전 지휘력과 함정 간 합동 작전 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킨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G7 정상회의 할 때 옆에서 작전하고 바다에서 미사일 쏘고 상륙 작전하고 거의 뭐 반협박 수준으로 무력 시위를 한 거죠. 그래서 최근 남중국해에서도 1만 톱급 구축함 선단의 실전 훈련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G7 정상회의 할 때 좀 불만이 있다. 야, 너네 어차피 지금 우리 깔라고 중국 깔라고 회의하는 거 아니냐. 그냥 불편하다 보니까 그 불편함을 중국이 이 무력 시위를 통해서 표현을 한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이 무력 시위만 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누가? 사실상 미국과 붙어 있는 이 G7 국가들한테도 피해를 입히고 있어요. 그게 어디냐? 당연히 이 한국한테도 어떻게 보면은 최근 다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다들 알 겁니다. CN블루의 정용화라고 있습니다. 중국 예능이 취소가 됐어요. 녹화까지 끝냈는데 예능이 돌연 취소가 됐습니다. 그룹 CN블루 멤버 정용화가 녹화까지 마친 중국 예능 프로그램이 출연이 돌연히 취소됐습니다. 중국 동영상 플랫폼 아이치 새 오디션 프로그램 분투하라 신입생 일반 출연이 불발이 됐고요. 몇몇 네티즌들이 정용화의 출연을 문제 삼았던 거죠. 사실상 정용화 자체가 문제였던 게 아니라 한국 사람이니까 문제였던 거죠. 방송과 인터넷 관리 감독을 총괄하는 광전총국의 민원을 넣은 겁니다. 지금 뭐 하냐? 중국 사람 써도 모자랄 판에 지금 한국 사람을 쓴다는 거야? 라고 싸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광전총국에서 이거 민원이 많다. 빼자. 해서 정용화 이 중국 예능이 사실상 막 인스타에도 올리고 여기저기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엔 취소가 됐다. 사실상 돈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중국 돈 많으니까
돈은 돈대로 주고 그냥 나오지 마 한 게 아닌가 싶네요. 그래서 껄끄러워진 한중 관계가 반영된 게 아니냐는 해석과 한한령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관측이 되고 있는데, 아니 솔직히 이건 정용화의 문제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저희가 알 수 없지만 이 한 사람만 가지고 이 중국과의 관계가 틀어졌다, 중국과의 관계가 더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그 너무 과대 해석이 아니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뭐가 있냐? 바로 이거죠. 중국 블랙리스트인데 그냥 아무나 블랙리스트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블랙핑크, 한국의 여자 걸그룹이죠. 콘서트를 봤다고 블랙리스트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중국 SNS 웨이보에는 블랙핑크 콘서트 현장을 찾은 중국 연예인, 중국 인플루언서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욕하거나 또는 중국에 불만을 표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블랙핑크 콘서트를 찾은, 그냥 콘서트를 보러 간, 한국의 아이돌의 콘서트를 보러 갔다는 이유로 그 중국 연예인과 중국 인플루언서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악플 세례와 함께 이들이 출연한 작품이나 광고하는 제품을 불매하겠다는 네티즌들이 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블랙리스트 명단을 공개한 겁니다. 얘네들 거 사지 말고 얘네들 출연시키지 마, 얘네들 거 싹 다 잘라버려 하는 블랙리스트가 올라간 겁니다. 특히 중화권 영화배우 안젤라 베이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홍콩에서 열린 블랙핑크 콘서트를 관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블랙리스트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한국 사람의 이 부르는 아이돌의 콘서트에 참여만 해도, 콘서트만 가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거의 현상수배가 붙듯이 명단이 공개가 되는 겁니다. 야, 너네 한국 사람이 하는 콘서트 봤어? 한국 사람은 콘서트 갔다 왔어? 미쳤네 하면서 명단을 올리면 그 중국의 네티즌들이 공격을 하는 거죠. 야, 얘네 거 다 잘라라. 얘네 만약에 모델로 쓰는 제품 있다? 다 잘라라. 얘네 모델로 쓴다? 그거 다 안 쓴다. TV 안 본다. 얘네들이 뭐 하는 인플루언서다? 팔로우 끊는다. 협박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블랙리스트에 올랐고요. 중국 배우가 한국 걸그룹 콘서트에 가도 되냐 하면서 매국노 취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중국 배우가 중국 콘서트도 아니고 한국 걸그룹 콘서트에 가냐. 그래서 이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아, 지금 실제로 이 중국과 미국 사이가 틀어지다 보니까 한국과 중국 관계도 틀어지고 있다. 지금 싸움이 생기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싸움 또는 이 제재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디까지? 아마 히토류까지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주를 슬슬 다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개를 하면은 유니온입니다. 유니온이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과거부터 히토류 그리고 테슬라, 이 페라이트 수혜주이기도 한 기업입니다. 유니온의 자회사인 유니온 머트리얼은 페라이트 마그네트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히토류 대신에 페라이트를 사용할 확률이 높다는 소식에 수혜를 입고 있고요. 미중 갈등 악화 수혜에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유니온의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주가 상승이 좀 컸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개인적으로 눌림목이 좀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등이 한번 좀 세게 나오지 않을까, 반등이 한번 나올만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나쁘지 않은 구간 라인대다. 지금처럼 미중 갈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반등이나 상승이 나와도 전혀 뭐 이상하지 않을 구간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흐름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중 갈등 악화에 따라서 이게 이제 결국에는 한국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고 그게 히토류까지 갈 거고, 히토류 종목 중에서 좀 안정적인 종목이 유니온이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심 가져보겠습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전에 전기차, 로봇, 자율주행, UAM,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좀 무료로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정리해 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아니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혹시 전화번호나 개인정보 같은 거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하셔도 됩니다. 100% 무료니까요.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무료로 들어오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그럼 100% 무료로 어플 설치 가능하니까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혹시 전화번호 같은 거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 아무것도 입력 안 하셔도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하셔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급 등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이고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전기차라든가 로봇, 자율주행, 시장 전망 또는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7만 명 감사합니다 하고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누르고 들어가시면 저희가 쭉 밑으로 내려갔을 때 리튬, 폐배터리, 자율주행, 로봇, UAM 자료집 다 무료로 올려놨으니까 받아가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그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5월 26일, 25일, 24일, 23일, 20일 추천주 매일매일 무료로 올려드리니까 무료로 알아가시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장 시작 전에 해외 증시, 국내 이슈 다 무료로 정리해드립니다. 다른 이슈 볼 필요 없고요. 이 이슈만 보시면 다른 이슈 안 받습니다.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관련주 이슈 올려드립니다. 엔비디아 관련주가 올라갈 때 왜 올라갔니? 그리고 어떤 종목이 대장주니 정리 다 해드리죠. 다 무료거든요.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평생 100% 무료 어플이니까요.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얻어가시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도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구독자 8만 명을 향해 달려가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